남의 집 살이 브이로그. 무영이네 집이고요. 무영이가 파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짐은 많지만 말하자면 너무 길고. 김무영은 반성하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안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뭔가 최근에 머리도 이게 되게 짧게 잘랐어요. 이거를 제가 열펌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그래갖고 작업실에서 가위를 들고 같이 작업실 쓰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머리 좀 잘라줘 해가지고 즉석에서 막 잘랐어요. 이렇게 잘 잘랐어. 근데 잘 잘랐어. 관수가 잘라줬어요. 그렇게 뭔가 이미지 변신 하는 거가 요즘 좀 좋은데 안경 샀어요. 저는 시력이 좋기 때문에 도수가 전혀 없는 건데, 뭔가 제가 그렇게 뭔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요즘 있어서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할 때 써보려고 이용해보려고 이제 좀 저가의 국내 브랜드로 되게 가벼운 안경을 샀어요. 어색해. 근데 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또 벗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눈이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 올려놓고 김무영 집 다시 가져갈 거지만 제가 좋아하는 나이트 클러빙 향이 향초로도 있어서 집에 와가지고 집 정리를 싹 한 다음에 이제 향초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이렇게 생긴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머리카락 애기가 이렇게 돼 있는. 뭐지?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찾아봐야지. 일단 사실 웃기다.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같은 건 없고, 오늘은 그냥 그동안 1월 9월 10월 동안 좀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저 혼자 이렇게 주저리 떠들면서 리마인드하고 좀 그러는 저를 위한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숭고함, 서블라임이죠. 맞지?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김민혜 교수님이신데, 김민혜 교수님 작가님의 작업, 교수님 뭐라고 해야 돼? 김민혜 교수님의 작업 같은 경우는 조각, 그러니까 어떤 조형 작업에 있어서의 좀 익명성이라던가, 익명성? 제가 썼던 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마픽스에서 지금 백현진, 차재민, 김민혜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이제 김민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조각의 숭고함, 그러니까 어떤 뭔가 신성시대는 예술 개념에 있어서의, 이거는 윤원아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겹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수업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예술 작품의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점점 작가들이 그렇게 브랜드화되고, 이제 고대의 예술론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하이데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숭고함, 예술이 가진 어떤 신비함, 명징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 매체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게 현대와 현재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오게 되는 작품이 갖고 있던 어떤 신성함 같은 것들을 어 약간 자꾸 호칭이 김민혜 쌤 같은 경우는 그거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 존나 중요하고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숭고함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떤 지향하려는 편이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걸 지향하는, 굳이 지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는, 그 화이트 서커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마픽스로 개인전을 하고 계시는 작업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윤원아 쌤 수업에서 헤겔의 예술종말론과 아서단토의 예술종말론, 그러니까 예술종말론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플라토 미술관이라고 삼성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이 있었죠. 그게 이제 임민욱 작가님도 교수님도 거기서 개인전 하셨던 거 봤던 기억이 있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도 개인전 했었고, 플라토 같은 공간이 없어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저는 그때 학부생이었고 이제 파릇파릇한 20대 초반. 근데 그 플라토에서, 그 작가 이름이 뭐였지? 윌헬름 사스날? 그 이제 페인터인데 예술 감독도 하나? 근데 그 윌헬름 사스날의 페인팅에서 서문이었나 비평이었나, 거기서
거기서도 이제 아서단토의 예술 종말론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겔의 예술 종말론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많고 예술로 진리에 닿는 계기가 이제 어떤 예술이라는 것인데, 진리에 닿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되게 종교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철학의 세계이고, 우리가 진리를 철학 정신으로 낚아채게 한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신이 아닌 인간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철학을 하면은 진리를 이렇게 잡을 수 거기에 가 닿을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예술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문학, 시,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특히 미술 같은 거는 상징 체계나, 그리고 되게 인지적인 감각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시각 미술이니까, 가령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사실 실제 예술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진짜 막 정말 좋은 파인 다이닝을 먹거나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파인 다이닝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진짜 너무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의류를 딱 입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피사체, 아름다운 인물을 볼 때나, 그럴 땐 예술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진짜 예술에 대해서는 진짜 예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술이라고 통용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장르에 대해서는 예술이다라고 하지 않는 부분, 이러한 현상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헤겔은 그 당시에 예술 종말론을 말했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지금 시점에서 가까운 아서단토의 예술 종말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존재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 인간은 무언가에 대해 이해하려는 거는 우리가 만든 하나의 픽션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서단토의 예술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예술도 코드를 만든 자의적 담론 효과로서의 예술 범주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뭐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이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의 연장선이 지금 동시대가 아니라 그 당대의 예술의 패러다임이다. 우월하다는 것, 성립할 수 없다는 체제 안에 만들어져 버린 되게 다문화적이고 다각도적이고 다시점적이고, 근데 2020년대가 희한한 것은, 이건 이제 윤원호 선생님의 코멘트를 제가 쓴 건데, 어떤 부분은 신비가 돌아오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그 신비의 어떤 고대성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신비하다는 거, 그것은 이제 인간이 알 수 없고 호기심, 경외감을 갖는 거, 귀신 신자의 비밀 빗자라고 합니다. 신은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 지성의 한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거, 조물주, 상위의 진리가 있다고 상정하는 것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진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접근할 수 없겠다고, 존재의 불가지성에 대한 인식,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저는 과학이라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그 최근 수업에서 그 윤은아 비평가 선생님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이제 좀 어떤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어떤 모던
아, 이거 개념을 나누는 것도 사실. 근데 그 모던의 시대에 있어서는 되게 미래가 어떤 통용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 잘 산다는 거, 좋은 삶이라는 거. 지금 읽고 있는 그 잔인한 낙관이랑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고 하는 환상, 그것에 이제 좀 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도 생각난다. 뭐지? 홍기야? 홍기한 홍, 홍,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 뿌리무랩이 책 썼던 한국 사람, 그 사람의 책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개념을 창안해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평등을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등해지고 다 같이 좋은 삶을 살고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거는 어 그리고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차별 평등해지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 내가 달라야 되고 차별화돼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뭔가 하는 그런 어떤 뻔하게 평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거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실 되게 간사하고 모순적이잖아요, 사람이. 평등하자라고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인권적인 평등의 개념과는 달리 평범하자는 또 아닌 뭔가, 그리고 또 비범하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망을 더 끈끈하게 형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선생님의, 윤은아 쌤의 그 내용은 굉장히 적절했다,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보자르라는 어떤 아트 스쿨이 있는데, 유명한 학교죠. 좋은 학교고, 거기에 이제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유학 준비를 하는 한 학생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미술에 관한 과외? 근데 이런 과외 같은 경우는 좀, 뭐 그 성격은, 과외의 성격은 패스하고,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기초 실기를 하고 있는데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프랑스에서 파운데이션 하던 시절에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보자르 같은 데나 뭐 파리에 있는 아트스쿨은 못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갖고 제가 그때 파리는 68혁명의 나라고 어떤 그런 좀 급진적인 개혁적인 어떤 폭력적인 개혁?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때 약간 그거를 문자로 치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흥분했던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제가 68혁명에 관련해서도 이제 좀 써놓은 어떤 메모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액티비즘의 시대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윤은아 쌤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게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거대한 실패라기보다는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와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6.8혁명은 결실이 분명해 보였잖아요. 뭔가 개혁, 막 이렇게 어떤 하위적인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승리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6.8혁명 때 어떤 쓰여졌던 글귀들 같은 경우도 뭐 돈을 사랑하다니 너무 슬프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보적인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했던, 맞나요? 네. 그런 혁명의 과정이었는데, 그런 거대한 우산 아래 연합체가 7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깨지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동선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화를 만들고 바꿀 수 없는 걸 바꾼 척하며 누릴 수 있는 환상을 메이킹하는 게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판타지에 참여하게 시키는, 지금 이 집주인도 퍼포먼스 작업을 하시는 분이죠, 김무영. 리움미술관에서 11월 달에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아름다운 이미지 반쯤 신비함이. 6.8혁명 얘기하다가 그 도대체 못 그리는 걸 더 좋아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 학생한테도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보컬을 막 실용음악, 보컬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막 음정 이런 거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음악이고 톤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정말 무책임한 선생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타고난, 정말 극소수의 선택을 받은 어떤 선천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디벨롭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어떤 발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역시 잘한다, 역시 이게 중요해, 천재성, 이런 얘기를 할 때나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천재적인 것도 아니고, 특히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는, 컨템포러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욕먹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문화적인 것이고 다의적인 해석들을 추구하고, 근데 또 그런 척을 하기도 한다는 느낌도 받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특별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특별함을, 자기의 어떤 이 에고적인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고 어떤 강박적으로 갖게 되는 평등의 어떤 범위들에서 오차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 이 영상을 찍는다고 제 머릿속에 있던 이런 빙글빙글들이 정리가 되진 않겠네요. 느낌이. 근데 이렇게 떠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흑백 요리사. 거기 있는 셰프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딱 알지 않나? 그러니까 각자들의 장르가 있고, 가령 거기서 일식 요리사들이 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냈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떤 되게 다른 양식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루는 재료들이 폭이 좁잖아요. 그것들을 더 장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각자의 재료, 각자들이 경험한 거, 그런 어떤 경력,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근데 거기 안에서 결국 잘 해내는 사람들은, 그런 미션 수행의 어떤 컴피티션에서 잘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존나 잘하는 것보다는 다 고루 잘 다뤄봤고 전략을 잘 짜고 어떤 이것도 저것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한민국 입시가 수학만 잘해서는 수학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수능 성적 두루 좋고 입시 뭐 실기 같은 거 나쁘지 않게 하고 뭐 내신도 나쁘지 않고 면접도 나쁘지 않게 봐야 한국에선 뭐 미술대학 안에서도 좋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두루두루 경험치가 골고루 있는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내가 영상 매체 프리미어도 다룰 줄 모르고 어떤 조명이나 마이크나 사운드에 대한 어떤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 매체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어떤 소묘적 드로잉적인 기초, 그러니까 홍대가 실기 없을 때 졸라 욕 먹었던 게, 그러니까 그냥 손발을 내는 게 실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드로잉적인 어떤 감각, 이거는 존버거 책만 봐도 나오는 건데, 답답해. 몰라, 더 얘기 안 하네.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기술 스킬에 대한 어떤 베이스들이 있어야 그것을 어떤 비욘드하는, 그리고 디벨롭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절차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못 그리는 걸 선호한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밥 말아먹은 소리야. 요즘 그 생각도 합니다. 척클로즈 있잖아요. 그 조그맣게 픽셀을 나눈 듯이 그리지만 굉장히 어떤 포토리얼리즘은 아니지. 근데 그런 걸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비미술계에서는 와, 개 잘 그린다 이런 게 있었지만, 정작 그 아트씬에서는 쟤는 그냥 복제기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지만, 그렇게 픽셀화 하면서부터 사실 뭔가 미술씬에서도 좋아하고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생긴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런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장난감은 허구의 물리적 구현이다. 판타지를 위한 장치이자 서사의 출발점이다. 그 뭐였지? 벤야민이 쓴 텍스트에서 어린이들의 그 사물에 대한 순수성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조작하는 것이자 일련의 맥락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이리저리 시험해보는 것인데 무엇도 확정적이지 않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가지고 논다는 것은 농락하고 어루만지고 비위를 맞추고 조작하면서도 겁을 먹는 것이다. 플라톤은 메논에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저절로 움직이는 조각상에 대해서 적고 있다. 이 작은 신상들은 묶어두지 않으면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것.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운 상태인 것들 가운데 하나를 손에 넣은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인 것들 가운데 하나를 손에 넣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네. 도망친 노예들처럼 곧 달아나 버릴 테니까. 하지만 묶여있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네. 그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지. 뭔 소리야? 자유로운 상태인 것들 가운데 하나를 손에 넣는, 도망친 노예들처럼 곧 달아나. 갈망에 대하여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숭고함.
숭고함과 숭고함과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포착이 불가능한, 그러나 접했다, 컨택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아름다움, 미적인 것은 절반은 신비함이기도 하다. 저는 참고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입니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합체적인 상징적 진리, 신적인 하나의 진리, 그게 지금 이 동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다차원적이고 다문화적인 되게 여러 개로 중첩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절대? 상대. 맞을까? 절대, 상대, 이게 절대가 수직일까? 수직, 수평. 상대가 수직일까? 상대가 수직이 아닌데. 뭐가 적합할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갑자기 플리를 틀어버리면 너무 웃기려나? 갑자기 노래 듣고 싶어. 정말 뜬금없겠지만 제가 요즘 사랑했잖아 이거를 엄청 듣고 있는데 그 리인이 원곡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본인이 이제 버스킹 한 거를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와, 그분이 너무 아름답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감칠맛 나게 1절만 부른 거를 이렇게 옵션이라는 분이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늘 풀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셔서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들었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또 넣었어. 잡담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리마인드를 해보겠죠. 사랑했잖아. 사랑했겠지. 사랑했지. 하지만 약간 그것도, 저는 근데 한 번 누구를 좋아하면은 나중에 그 관계가 진짜 완전 창이 나고 막 다 망가져가고, 생각만 해도 식은땀 나고 이렇게 망가져 버려도 그 좋아한다는 마음과 그 애틋함이 이렇게 절대 하나도 증발하지 않는, 조금은 증발하겠지만 그게 이렇게 상처 난 거는 어쨌든 그 자리에 흉이 남는 것처럼 그 자국들이 남는 것 같거든요. 가령 제가 뭐 10대, 20대 때 뭔가 어떤 흠모하든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든 그런 사람들은 그 좋아했던 마음에 대한 잔상들이 절대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걸 물어봤었을 때 다들 그런 건지.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잘 안 날아가요. 내가 누굴 좋아했잖아? 그럼 나는 나중에 봐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끊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도 뭔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나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겠지? 나의 심리도 물론 내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뭔가 정말 그게 다들 날아갈까? 왜 날아갈까? 40분 찍었어. 미쳤나봐. 아.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미쳐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다시 나에게 너라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네가 원했던 만큼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 날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그까지 이기적인 것 이것도 이해해줄래. 바보 같은 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